안녕하세요. 일론 머스크 재산이 1200조 원이 넘잖아요. 우리 돈으로 1200조 원. 그래서 매일 14억 원씩 써도 2100년이 걸린답니다. 진짜 헐이죠. 매일 14억 원씩 써도 2100년이 걸린다. 세계 최고 부자 일론 머스크가요, 무주택자입니다. 무주택자. 사업에 집중한다 라고 하면서 돌연 주택 무소유를 선언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의 모든 물질적 소유를 팔겠습니다. 집도 갖지 않을 거예요. 2020년 5월에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가 무주택자다. 아, 놀랍죠? 물질적 소유를 다 팔겠다 라고 하면서 주거 방식에 대해서 대대적인 변화를 알렸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 원래는 일론 머스크가 어마어마하게 비싼 저택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 채 순차적으로 매각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 말에 더 이상 집을 소유하지 않는다 라고 못 박았습니다.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다고 해서 머스크가 집에 무관심했던 건 아닙니다. 머스크에게 주택은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닙니다. 상황과 목적에 따라서 선택되는 전략적인 도구였습니다. 때로는 부를 과시하는 공간이기도 했고 때로는 자산 증식의 도구이기도 했습니다. 머스크의 집 역사에서 가장 상징적으로 거론되는 시기는 2010년대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벨에어의 주택을 보유했을 때입니다. 머스크는 2012년을 전후로 이 벨에어에서 여러 채의 주택을 연이어 매입했습니다. 이를 사실상 하나의 생활권처럼 활용을 했습니다. 벨에어는 LA의 웨스트사이드 산자락에 위치한 주거지고 단독주택 중심의 엄청난 부촌입니다. 자, 그래서 이 동네에 살았던 사람이 배우 제니퍼 애니스턴, 가수 비욘세, 제이지 뭐 이런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이 벨에어에 머스크가 갖고 있던 집은 252억 원을 주고 샀다고 합니다. 침실이 7개, 욕실이 11개 있었다고 하죠. 그런데 이건 이제 팔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판 집이 힐스보로에 있는 집이었다고 합니다. 2017년에 347억 원에 이 집을 샀어요. 그러니까 집이 없었던 게 아니고, 자, 이 마지막 집은 3천만 달러에 팔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산 증식도 된 거죠. 뭐 전체 자산에 비하면 작은 거지만. 자, 그 다음에 캘리포니아 주택을 모두 정리한 이후에 머스크의 거주지는 텍사스로 옮겨갔습니다. 텍사스 여기에는 보카치카라는 곳인데 스페이스X의 로켓 발사 및 개발 거점인 스타베이스가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2021년 머스크는요, 나의 주요 거주지는 스페이스X가 임대해준 보카치카 인근 약 5만 달러짜리 집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 발언 덕에 머스크는 무소유 조만장자라는 이미지를 가졌죠. 그래서 외신들은 이걸 두고 세계 최고 부자가 가장 단순한 주거 형태를 선택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머스크에게 텍사스 보카치카는 집이라기보다는 업무의 일부에 가깝다라고 볼 수 있죠. 머스크는 이 주택을 개인 소유가 아니라 회사 임차 형태로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에는 머스크가 텍사스에 있는 또 웨스트레이크 힐스에 주택을 매입해서 기업 임원들이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뭐 이런 기사도 나옵니다. 자, 벨에어는 사교와 과시의 공간이었고 힐스보로는 외부 노출을 꺼리는 자산가들의 거주지였는데 텍사스에 보유한 5만 달러짜리 주택은 업무 거점에 밀착된 기능적 공간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머스크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가끔 경제를 돈이라고 착각한다. 돈은 재화와 서비스의 교환, 그리고 교환 시기를 조절하는 데이터베이스다. 돈은 그 자체로 힘을 갖고 있지 않다. 자, 이런 생각을 해보자. 만약 당신이 외딴 섬에 조난당해 있는데 스위스 은행 계좌에 1조 달러가 있다고 해도 그 돈은 아무 가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섬에 앱스틴과 연관이 있다. 거기에 대해서는 딱 이렇게 얘기를 해요. 리드 호프만
앱스틴 섬 방문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리드 호프만, 당신과 나의 가장 큰 차이점은 당신은 앱스틴 섬에 갔지만 나는 가지 않았다는 거다. 사실 당신은 여러 번 갔다. 첫 번째 방문은 실수였을 수 있지만 두 번째 방문부터는 결코 실수가 아니었다. 그래서 앱스틴이 일론 머스크에게 이메일 보냈죠. 리드 호프만도 우리 섬에 왔다. 당신도 초대한다. 와라. 라고 했는데 일론 머스크가 거절하는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거절하는 이메일 보냈죠. 자, 일론 머스크의 X 440억 달러 기업 가치로 투자 유치를 논의 중이다 라고 합니다. 이 440억 달러라는 것은 2022년에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했던 가격과 동일한 수준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 안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미국에 표현의 자유가 없었을 겁니다. 잭 돌시가 소유했던 그 트위터, 옛날 트위터는 정말로 이렇게 그동안 음모론을 펼치기만, 소위 음모론이라고 하는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이런 거 하기만 하면 사람들 계정을 삭제해버리고 이랬죠. 그런데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샀기 때문에 이게 괜찮아진 거였죠. 일론 머스크 아니었으면 진짜 표현의 자유가 없었을 겁니다. 일론 머스크는 인류의 미래를 이렇게 전망합니다. 화이트 칼라 사무직의 직업은 곧 사라진다. Very soon 이라고 했어요. 컴퓨터 앞에서 일하는 화이트 칼라 사무직은 사라진다는 겁니다. 의사하지 마라. 3년 안에 휴머노이드가 세계 최고 외과 의사보다 수술을 잘하게 된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핵융합 발전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런 거 연구하지 마라. 태양이 있는데 왜 지구에서 핵융합을 하나? 이것은 마치 남극에서 제빙기를 돌리는 셈이다. 태양이 있는데 왜 핵융합 발전 연구하냐? 그딴 거 하지 마라. 라고 했어요. 아직 AI로 회로 설계는 쉽지 않다. 로켓 엔진도 아직은 인간이 한다. 스타쉽이 아마 인간이 만드는 마지막 위대한 것일 것이다. 라고 했어요. 테슬라는 팹을 만들 거다. TSMC도 과잉 투자 두려움에 빠져 있는데 그들이 왜 걱정하는지는 알지만 결국 병목에 빠질 것은 자명하다. 오로지 병목은 반도체 그리고 금속뿐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UFO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해요. 지구에 나타난 UFO는 내가 아는 바로는 없다. 내가 알게 되면 X에 그 즉시 게시할 것이다. 나는 궤도상에 9,000여 개 위성을 띄워놨다. 앞으로 100만 개 위성을 쏘아 올릴 것이다. 그런데 외계 우주선 UFO를 피해서 가동해야 된 적은 없다. 라고 했어요. 향후 10년 안에 수명이 2배까지는 아니지만 상당히 많이 늘어날 것이다. 라고 했고요. 2026년에는 AGI에 도달한다. 2030년에는 AI가 모든 인간의 지능을 합친 것을 능가한다고 확신한다. 그리고 AI에 뛰어든 이유가 나는 AI 발전 속도를 늦추라고 조언을 했었다. 하지만 내 조언이 먹히지 않았다. 멈출 수가 없기 때문에 좋은 방향으로 AI가 발전하도록 내가 직접 뛰어들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무서운 얘기 돼요. AI를 미치게 하지 마라.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에서 인간은 할에게 거짓을 말했기에 비참한 결과를 맞이했다. 나는 AI에게 진실, 호기심, 아름다움에 대해서 강조하고 그것을 존중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진실은 AI가 미치는 것을 막아줄 것이다. 호기심은 지각 능력을 키워주면서 인류를 발전시킬 것이다. 자, 단일한 초지능 ASI가 세계 전체를 지배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동시에 여러 ASI가 나타날 것이고 진화론적으로 ASI들은 필연적으로 경쟁을 하게 될 것이다. 경쟁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중국에 대해서도 얘기해요. 중국은 마치 내가 하는 모든 말을 듣고 그대로 따라하는 것처럼 보인다. 혹은 독자적으로 생각해서 나처럼 똑같이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들은 엄청난 배터리 팩과 전기차를 만들고 있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내 최선의 추측으로는 미국의 AI 패커는 xAI와 구글이 다투게 될 것이다. 처음에는 오픈 AI를 구글에 대한 균형추로 상상했지만 이제 그 자리는 xAI가 한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최고의 AI 경쟁은 중국과 벌이게 될 것이다. 그들은 26년에
미국 전기 생산량의 3배가 넘는 엄청난 에너지를 가지게 되고 그들은 결국 미세 공정을 시작하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예측한 미래에 살아남는 직업 뭔지 아세요? 진짜 몸을 써서 가치를 만드는 실물 기술만 살아남는 시대가 온다. 이런 얘기 했습니다. 말하자면 용접권 공, 배관공, 농부, 요리사, 정비사, 조각가 이런 걸 미래 가치 폭발 직업이라고 꼽았네요. 2030년에는 지금으로부터 5년 후에는 인공지능이 인류 전체보다 더 똑똑해져 있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투표에 대해서 이런 얘기 딱 합니다. 미국에서 투표할 때 사진이 있는 신분증을 요구하지 않는다면 유권자 부정, 선거 부정을 입증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그래서 레프트, 좌파들은 투표할 때 사진이 있는 신분증 검사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인간의 수명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왜 수명 연장이나 장수 프로젝트에는 열정적이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사람들이 무조건 아주 오래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너무 오래 살게 되면 사회가 오히려 굳어버릴 수 있다고 봅니다.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을 바꾸지 않는 채 죽습니다. 만약 그런 사람들이 죽지 않는다면 우리는 낡은 생각에 계속 갇히게 될 것이고 사회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와, 무서운 얘기죠. 일론 머스크 발언들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더테로시는 제가 1년째 먹고 있는데 효과가 너무 좋아서 전 세계에 알리고 싶어서 광고를 합니다. 두뇌 건강, 노화로 저하된 인지력 개선에 좋고요. 관절 기능에 좋습니다. 그래서 두뇌 건강과 관절 기능을 한꺼번에 케어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인데요. 전 세계에 정말 알려졌으면 합니다. 고려대 의과대학 연구진이 개발하고 과학적 설계로 만들었는데요. 세계적 학술지 SCI 등 3곳 이상 논문을 발표를 했고요. 특허도 20여 개 이상 출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일하게 광고를 하는 제품인데 여러분께서 구매를 하시면 강미은TV 컨텐츠 제작에도 도움이 됩니다. 한국 제품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고 싶어서 광고를 합니다. 감사합니다.